2016년도에 진행할 때 저에게 직접 관여를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 다 보고 있는데 매출은 2년 만에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간 8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만 한 80억 정도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프트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산은 없지만 광급 공사만 주로 하고 있고 특히 근래에 매출이 늘었던 건 코인 거래소 작업도 하죠. 상장되어 있는 동양 네트워크사하고 굉장히 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준 대표를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출신인데 기존에 있었던 대표에서는 광주 사람이고요. 서울대 출신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을 내어갖고 자금이 필요해서 저희들도 요청했는데 저희가 그 인포데이터를 3번 정도 진행했어요. 그래서 대장 진행하기는 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구주 유상증자 2,600원 쓰는데요. 우리가 사기를 한 4,000원 미만을 샀기 때문에 좀 싼 값에 유상증자가 가능하니까 유상증자하면 좋습니다. 유상증자가 왜 좋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주 현재 주주 위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싼 값에 주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임시총회 그 안건 중 한 가지가 인수합병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요 상황을 보고 필립 에셋을 통해서 주식을 샀을 때 유리한 점은 나옵니다. 예, 그 안건 중에 4가지인데 2가지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유상증자권하고 한 가지 인수합병권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승인을 안 하면 유상증자권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는데요. 2번째 거는 제가 승인 안 하면 못해요. 이유가 지금 인포데이터는 필립 에셋으로 진행된 주식 지분이 5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액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도 끼쳐줬는데 필립 에셋으로 팔았기 때문에 저희들 딜러들한테 위입장을 제가 써주면 제 위입장 받는 즉시 제가 대주주가 되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매번 필립 에셋의 장점 중에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자율 주식이 있어가지고 대주주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고 주식이 있어도 영향이 없고 소유주주의 피해를 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에셋 필립을 통해서 사게 되면 계속해서 그 회사의 진행 상황을 알고 있다가 어떻게 참여하냐면 딜러들한테 위임장을 다 쓰달라고 해갖고 위임장 받아버리면 제가 대주주를 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건 2가지입니다. 인수 합병을 하면 규모가 커지면서 상장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그 회사가 인수 합병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데 인수 합병 비율이 지금 인포데이터가 낮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 주가 600만 주 중에 300만 주가 더 유입이 되면 현재 주식 가치가 우리가 4,000원 됐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집니다. 30%. 소액 주주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는 커졌는데 이해가십니까? 외부에는 주식 300만 주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전반으로 봐서는 회사 규모가 커지고 미래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300만 주가 별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분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약 20%에서 30%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 손해라는 입장이죠. 소액 주주 입장에서 손해라는 겁니다. 회사 전반에 걸쳐 갖고는 회사의 전반에 걸쳐서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맞고요.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대표이사의 지분이 12%밖에 안 돼요. 이게 본인이 우호 지분을 좀 늘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결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필립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너무 낮은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을 충분히 아는데 지금 바리바리 와갖고 의사 결정할 때 창의성 해설하고 어제도 오고 그저께도 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대주주로 참여하죠. 필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의사 결정에 있어서 필립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통상 우리 필립을 통해서 대규모로 종목을 진행했을 때 장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걸 인수합병을 내가 승인을 해줄지 아니면 소액주주들 자본 잠식되는 것을 우려해서 안 해줄지 딴지를 걸지 그건 뭐 좀 고민을 며칠 더 할 생각입니다. 고민을 더 해서 9월 10일 날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승인을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가 여러분 그 담당 딜러들한테 통보하면 가셔갖고 위임장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사 전반에 걸쳐서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맞는데 지분율을 조금 합병 비율을 우리 거 좀 낮춰놨어요. 왜 낮춰놨냐면 이제 대표이사 본인 지분율을 좀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대표이사 지분율이 본인이 지금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12%라는 대표이사 지분율이 좀 너무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경영권 행사할 때. 그래서 이번 건은 회사 전반을 본다면 인수합병권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고요. 소액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고객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약 20%에서 30%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해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회사의 규모가 커져가지고 상장하고 이럴 때 도움이 더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좀 더 보려고요. 좀 더 보고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냐면 필립을 통해서 주식을 구매했기 때문에 얻는 어드밴테이지죠. 기득권 제가 매번 이야기했어요. 소액주주이지만 절대 소액주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규모로 대규모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조그마한 사무실에 있어버리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돼요. 저희가 종목 진행하면 할 때마다 큰 것은 50, 40% 정우이 같은 경우 왜 하라고 하지 아십니까? 저희가 40% 가야 됩니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네, 좋은 회사는 그 회사는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큰 회사 있죠. 엄청 큰 회사는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도 어떤 회사는 뭐 10%도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분율을 필립을 통해서 진행했던 지분율이 높았을 때 발생하는 이점이죠. 이점. 그래서 조인트리 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고객들한테 임시총회 한다고 홍보사가 많이 갈 겁니다. 아침부터 눈을 계속 감고 참 관심도 몰라. 나이가 있어 고마워서 못하겠는데 두자. 우리 관계가 그러면 안 되냐 지금. 필립을 통해서 진행했을 때 얻는 이점입니다.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조인트리는 이걸 현재 인수합병을 승인해줄 건지 말 건지는 제가 며칠 고민을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승인해주는 게 맞는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승인해주는 게 맞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우리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600만 주가 있는데 300만 주가 더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유입이 되는데 그 합병 비율이 우리가 높으면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배우실 게 우회 상장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회 상장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우회 상장 합병 비율 낮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합병 비율이에요.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한 주당 상장되는 주식 한 주당 이 주식이 뭐 5주당 이렇게 되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상장 안 하는 것도 못해요. 그 지난번에 우리 회사에서 나가가지고 부정 왜곡 판매하다가 쫓겨났죠. 쫓겨난 사람이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석 달 후에 우회 상장한다고 그래갖고 저거 그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후에 우회 상장하는 종목이 나도 하지. 네, 하죠. 중요한 건 우회 상장할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결정적으로 합병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병 비율이. 이 배우는 것이요. 합병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회상장을 하면 현재 주주 변동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대주주 90% 갖고 있는 대주주가 6개월에 다 팔았어요. 근데 그게 홀딱 넘어갈 만한 사항이 이 회사의 매출이 800억, 900억 하는 거예요. 비상장 회사, 상장하지 않은 회사가 매출이 연간 800억, 900억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매출 규모를 보니까 아유 투자 되겠다. 근데 그걸로 그 매출이 크기 때문에 우회상장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매출 규모만 들어오는 거예요. 매출 규모만 키워서 이 규모만 키우고 이 회사 버리는 거예요. 합병비를 낮춰가지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매출이 700억, 800억 올라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계속 적자를 보니까 이걸 접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 갖고 장난치는 용어로 이제 대주주가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고 대주주 빠져버렸어요. 대주주 빠져버리고 원리주를 빠져버리고 6개월 전에 그 뭐 가치도 없는 주식을 대표이사가 사가지고 웃겼는 건 왜 제가 그 듣자마자 웃겼는 건 그 40%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무튼에 있는 그 천변에 있는 제일 오피스텔 사무실하고 주식 팔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말도 안 돼. 직접 와서 거기서 주식 사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뭐 장사하고 있더라나. 그런 거, 그것도 부담은 안 됐잖아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수준 떨어지는 일에서 말할 것도 없지만, 합병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되고, 대주주가 지금 김웅수 대표가 대표이사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제 작년에 바뀌고 난 다음에 이 회사 그 대표이사 바뀌고 난 다음에 매출 배로 뛰었어요. 사실은 배로 뛰고 그 전에 있던 그 황 대표는 완전히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주식을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이번 김웅준 대표는 서울대 출신인데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지분율을 어떻게 잡혀야 된다고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와서 매출이 배로 뛰고 사실 1년 반 만에 배 정도 뛰었나? 배상 됐지.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본인이 회사를 이제 대표이사가 되어갖고 신입 대표이사가 되어갖고 회사를 발전했는데 지분율이 너무나 낮아요. 12%밖에 안 되니까 본인 우호지분을 좀 키우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지 말고 그걸 왜 저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돼요. 알면 되고 궁극적으로 주주로서 회사의 발전이 회사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그 승인해 줄 수 있어요. 당장에 지금의 내 제자가 주식의 가치가 600만 주 중에 내가 지금 1000주를 갖고 있는 거 하고 100만 주, 900만 주 가지고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지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근데 재산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희석되니까. 근데 이것도 그 회사가 들어와서 합병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매출이 발생하고 자산이 늘어나면 똑같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하지 맞는데 일시적으로는 소액주주들의 재산 가치가 손실이 아니라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설명 다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고민을 좀 해갖고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데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갑질하는 거예요. 네. 주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어제도 왔지. 네. 그저께도 왔고,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에 한번 꼭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네. 기분 좋대요. 네. 저는 안 만났어요. 저는 안 만나고 우리 기획평가실장 만나갖고 회장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괴롭히려는 건 아니고 우리 고객들이 갖고 있는 우리 고객들의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뜻도 모르고 이거 설명 못 해주고 유입자 써라 유입자 안 써는 등식도 있어요. 예. 그럼 본인이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팀장들 교육을 대학 교육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조인트 리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좋은 교육 요인이 되겠더라고. 이런 내용이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회사의 규모를 키우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중에 이것도 속해. 규모를 키워 나오니까 이 블로그로 양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주주인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영어로 여러분들이 마케팅 영업할 때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 좋은 점이죠. 이 점은 좋은 점인데 이걸 영어로 반대로 생각하면 대표이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필립이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쨌든 소액 주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좋아요. 이번처럼 저 위임장을 행사해버리면 우리가 대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40, 50%라는 주식이 한 사람한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M&A에 대한 노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서 경영권 방어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이 지금 시스템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제가 나타나서 위임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안 한다고 하면 어쨌든 주식은 다 소액 주주들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죠. 이게 양자가 다 유리한 점이에요. 우리는 필요할 때 위임장을 받아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주식이 일부 특정인이 가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나 재산 방어에 회사의 M&A 방어에 도움이 되죠. 이게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한 가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조인트리가 이번에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기업평가적으로 검토해서 해줘야 된다면 조인트리 고객들하고 팀장들은 즉시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임시총회에서 제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맞다고 하면 근데 이제 내부적인 결론은 났어요. 내부적인 결론은 났는데 장기적인 측면에는 해주는 것이 좋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우리 주주들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즘 시장 상황인데요. 소득주도 성장